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재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제가 잘 알고 있죠. 신토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토익이라고 안 그러고 신토익 파트 7 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까지 하나 더. 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오늘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유형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바뀐 지문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점적으로 영단기에서만 보실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현행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여기 정리가 쭉 되어지고 있어요. 자, 뭐 파트 5 40문제, 파트 6 12문제, 파트 7은 이제 48문제가 등장을 했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변경 후에는요, 변화가 파트 5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또 봐야지 알겠지만 파트 5 문제가 새로 뭐 어떻게 바뀌었었다라는 그 샘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파트 5는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 30문제, 문항수가 30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문법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 6 문제를 한번 볼까요? 파트 6 문제는 오히려 문제수가 늘어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왜 제가 언급을 했느냐면 파트 5, 6를 다 합친 게 몇 문제다? 46문제. 근데 전에는 몇 문제였었죠? 그렇죠. 숫자 계산되시죠? 52문제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파트 7의 문제 숫자가? 그렇죠.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파트 7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파트 7 싱글 패스지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싱글 패스지에서 전에는 몇 지문이 나왔었나요? 잘 볼까요? 여기에 9지문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9지문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2지문짜리 3개, 예? 3지문짜리 3개, 4지문, 3지문, 2지문이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문제짜리 3지문, 말을 잘못했어요. 3문제짜리 3지문, 그리고 4문제짜리 2지문 이렇게 나왔었어요. 5문제짜리도 하나 있었죠. 요런 게 되게 길어서 여러분은 이제 혼란스럽게 했었었는데, 요렇게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파트 7 싱글에서 10지문이 나왔어요. 한 지문 더 늘어났고요. 문제 숫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는요, 몇 문제짜리가 몇 개나 나오나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지금 공개된 모든 정보가 뭐냐면, 자, 총 10개의 싱글 패스지가 나오고, 한 패스지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나오는 패스지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런 지문이 10지문 있어서 합계가 29문제가 된다. 라는 것만 나왔지, 몇 문제짜리가 몇 지문이 나온다가 안 나왔거든요. 보세요. 제 예상은 아마도 2문제짜리 3지문, 3문제짜리 5지문, 그리고 4문제짜리 2지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실은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파트 7에서 여러분이 좀 짜증나 하시던 지문이 어떤 지문입니까? 더블 패스지였었죠. 자, 여러분 트리플 패스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발표 나기 전부터 뉴토익 나온다라는 얘기, 뭐 신토익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트리플 패스지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근데 너무나 제 예상을 적중하면서 나와가지고 좀 되게 반가웠습니다, 내심. 물론 여러분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더블 패스지가 전에는 몇 개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5문제짜리 총 4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문제짜리 몇 지문? 2지문밖에 안 나와요. 됐죠? 2세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총 몇 문제예요? 10문제가 되겠죠? 10문제. 계속 트리플. 자, 트리플이 뭐냐면 더블 패스지는 2개의 서로 다른 지문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지문인데, 얘는 3개의 서로 다른 지문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어렵겠죠? 얘가 무려 5문제씩이에요. 5문제씩 3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지면 전이랑 다를 바 없는 100문항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좀 더 심도 깊은 분석 들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금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했던 얘기 보세요. 파트 7의 비중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48문제에서 몇 문제로 늘었다고요? 54문제로 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학습 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학습을 해 주실 때, 그렇죠. 파트 7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파트 5, 6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에 치던 시험, 지금 현행 여러분이 치던 파트 5, 6에 대한 그런 시간 들이는 것보다 파트 7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파트 7은 길다 보니까 지쳐서 잘 안 하게 되죠. 자, 특히 여러분 기본기를 잘 닦으셔야 돼요. ETS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요행으로 또는 스킬로 문제를 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틀리게끔 만드는 거죠. 읽어서 풀어야 되게끔 지문 수가 늘어났다. 요것들을 여러분이 주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싱글 패시지. 자, 싱글 패시지가 10지문 29문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한 지문당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 한 지문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다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14, 271, 433 그리고 352 뭘까요? 축구 포메이션 아닙니까? 축구 포메이션 같죠? 352, 433 축구 포메이션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총 29문제라 그랬고요. 그리고 10개의 지문이 싱글 패시지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2개짜리 지문, 문제 2개짜리 지문, 문제 3개짜리 지문, 문제 4개짜리 지문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걔를 경우의 수로 조합을 해보면 2문제짜리 5개, 3문제짜리 1개, 그리고 4문제짜리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얘네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433하고 352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433보다는 35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 숫자를 늘리지 않았어요. RC가 총 100문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RC를 정과 비슷한 속도로 풀게끔 만들려고 한다라면 긴 지문을 갖다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토익에서는 자, 4문제짜리 그죠? 그리고 5문제짜리 요게 이제 좀 긴 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4문제짜리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2문제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5문제짜리가 1문제 그리고 더블 패시지에 5문제짜리가 그렇죠. 4지문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더블 패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죠?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 다 합쳐져서 25문제가 됐죠. 그래서 5문제짜리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럼 4문제짜리를 433으로 만들어서 하나 더 늘려버리면 학습자 입장에서 긴 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인데 뭐 433이 될 수도 있어요. 352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예상이에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더블 패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그죠? 트리플 패시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현기증 나요, 선생님. 좀 실제 예를 보여주세요. 예, 실제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바뀌었는지 좀 같이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참고로 제가 이제 제작한 자료거든요. 독점적으로 제작한 자료라서 혹시나 여기 뭐 계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거 뺏겨가지고 자료를 만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일단 싱글 패시지의 짧은 지문에서 큰 변화라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텍스트 메시지가 나왔어요. 텍스트 메시지가 전에도 안 나왔던 건 아닌데요. 텍스트 메시지가 전에 나왔던 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마트폰 같은 이게 이미지가 있고요. 그 스마트폰 안에 뭔가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이 다 쓴 내용이다 보니까 대화형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쓴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이메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체인이라는 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형으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이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ETS에서 샘플로 이렇게 공개를 한 자료를 보면 이게 대화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촐하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그대로 살리면서요.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다시 A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이렇게 대화형 메시지. 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요 한 2년 정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시대를 앞서간 거죠, 너무. 그래서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요, 요것도 새로운 유형인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파트 7의 동의어 찾기 문제 기억나십니까? 자, 동의어 문제는 어떤 거였었죠? 몇 번째 줄에 있는 무슨 단어가 어떤 단어랑 서로 교체가 될 수 있는가 였었어요. 자, 얘가 살짝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동의어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 메시지에서 어떤 특정 말이 있어요. Don't worry. 자, 이런 특정 말이 문맥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 추론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문맥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잘 보세요. 위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하니까 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Don't worry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don't worry는 그냥 걱정 마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윗 문맥에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여기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don't worry가 윗 문맥하고 아래 문맥을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론 능력이 있어야지만 토익을 잘 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추론 능력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 영어 외국어 영역 있죠. 거기서도 추론 문제 많이 틀리시죠. 사실은 추론은 양질의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지 느는 거거든요. 무슨 스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싱글인데 좀 긴 4문제짜리 지문이에요. 자, 4문제짜리 지문인데 여러분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추가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요. 6번 문제 지금 잘 보세요. 6번 문제 제가 좀 확대를 해드렸죠. 자, 이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토플에서 써먹던 유형이에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약간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 1, 2, 3, 4라고 이렇게 이 사각형 괄호 있잖아요. 요거를 해놓은 부분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1, 2, 3, 4 중에 요런 말을 갖다가 어디다 넣었을 때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1번이 있죠. 본문이. 여기 2번이 있죠. 그리고 3번이 있죠. 4번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이 말을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뭐 문맥을 읽을 수 있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맥을 잘 못 읽고 그 스킬식 있죠. 글을 전부 다 안 읽고 일부분만 뽑아내서 읽는 방식.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P를 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도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뭐예요? 더블이 아닌데요? 잘 보세요. 이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뭘까요? 트리플입니다. 잘 보세요. 프레스 릴리즈는 일종의 기사 같은 거고요. 이메일 그리고 리시트. 요 3가지 지문의 컨비네이션. 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기존에 나오던 더블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다만 컨비네이션이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읽느냐,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읽느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읽느냐,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블 문제 있죠? 연계 문제가 한 문제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 2문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공개된 ETS 샘플도 보시면 2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저도 그래서 2문제로 연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준비했었던 4번째 문제랑 5번째 문제인데요. 자, 4번째 문제가 보면은 뭐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Expected amount of the refund. 환불을 받을 때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사실은 이거 공개하면서 여러분 풀게 만들고 문제 풀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제 강의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2번째 지문이에요. 2번째 지문인데 이메일이죠. 자, 이메일의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네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다. 그죠? 너네 온라인 물건 좋은 거 같다. 그러나 however 셔츠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 환불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영수증도 같이 보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예상하는 그 환불되는 가격은 결국 뭐의 가격이죠? 셔츠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지문에 보면은 셔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셔츠 가격 얼마입니까? 자, 49불 50센트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죠? C번에 49불 50센트가 되는 거예요. 좀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로빈슨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첫 번째 지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지문은 기사문인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떤 업체가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해요. 옷 업체인데, 의류 업체인데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해요. 그 출시 기념으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첫 구매 고객에게 뭐를 면제를 해준다? Shipping and Handling Fees를 면제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될까? 사실은 옛날부터 나왔었던 연계 패턴이거든요. 자, 세 번째 지문이에요.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의 컨비네이션입니다. 봤더니 거기 영수증 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Shipping and Handling Fee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빵. 아, 배송료 공짜구나.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첫 구매 고객이구나 라는 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을 뭘로 갈 수 있겠죠? A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아셨습니까? 좀 감 좀 잡으셨어요? 사실은 실제로 문제풀이 없이 여러분께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해봤자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좀 더 완벽한 수업은 며칠 내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채널 고정 아트토익 박재원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개된 모든 정보가 뭐냐면 자, 총 10개의 싱글 패스지가 나오고 한 패스지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나오는 패스지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런 지문이 10지문 있어서 합계가 29문제가 된다. 라는 것만 나왔지 몇 문제짜리가 몇 지문이 나온다가 안 나왔거든요. 보세요. 근데 제 예상은 아마도 2문제짜리 3지문, 3문제짜리 5지문, 그리고 4문제짜리 2지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실은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파트 7에서 여러분이 좀 짜증나 하시던 지문이 어떤 지문입니까? 더블 패스지였었죠. 자, 여러분 트리플 패스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발표 나기 전부터 뉴토익 나온다라는 얘기, 신토익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트리플 패스지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근데 너무나 제 예상을 적중하면서 나와가지고 좀 되게 반가웠습니다, 내심. 물론 여러분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더블 패스지가 전에는 몇 개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5문제짜리 총 4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문제짜리 몇 지문? 2지문밖에 안 나와요. 됐죠? 2세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총 몇 문제예요? 10문제가 되겠죠? 10문제. 계속 트리플. 자, 트리플이 뭐냐면 더블 패스지는 2개의 서로 다른 지문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지문인데 얘는 3개의 서로 다른 지문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어렵겠죠? 얘가 무려 5문제씩이에요. 5문제씩 3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지면 전이랑 다를 바 없는 100문항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좀 더 심도 깊은 분석 들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금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했던 얘기 보세요. 파트 7의 비중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48문제에서 몇 문제로 늘었다고요? 54문제로 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학습 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학습을 해 주실 때, 그렇죠. 파트 7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파트 5, 6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하지만 전에 치던 시험, 지금 현행 여러분이 치던 파트 5, 6에 대한 그런 시간 들이는 것보다 파트 7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파트 7은 길다 보니까 지쳐서 잘 안 하게 되죠. 자, 특히 여러분 기본기를 잘 닦으셔야 돼요. ETS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요행으로 또는 스킬로 문제를 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틀리게끔 만드는 거죠. 읽어서 풀어야 되게끔 지문 수가 늘어났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주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스마트폰 같은 이게 이미지가 있고요. 그 스마트폰 안에 뭔가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이 다 쓴 내용이다 보니까 대화형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쓴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이메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체인이라는 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형으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이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ETS에서 샘플로 이렇게 공개를 한 자료를 보면 이게 대화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촐하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그대로 살리면서요.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다시 A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이렇게 대화형 메시지. 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요 한 2년 정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시대를 앞서간 거죠, 너무. 그래서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요, 요것도 새로운 유형인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파트 7의 동의어 찾기 문제 기억나십니까? 자, 동의어 문제는 어떤 거였었죠? 몇 번째 줄에 있는 무슨 단어가 어떤 단어랑 서로 교체가 될 수 있는가 였었어요. 자, 얘가 살짝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동의어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 메시지에서 어떤 특정 말이 있어요. Don't worry. 자, 이런 특정 말이 문맥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 추론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문맥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좀 확대를 해봤어요. 잘 보세요. 위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하니까 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Don't worry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don't worry는 그냥 걱정 마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윗문맥에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여기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don't worry가 윗문맥하고 아래문맥을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론 능력이 있어야지만 토익을 잘 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추론 능력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 영어 외국어 영역 있죠? 거기서도 추론 문제 많이 틀리시죠? 사실은 추론은 양질의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지 느는 거거든요. 무슨 스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완벽하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싱글인데 좀 긴 4문제짜리 지문이에요. 자, 4문제짜리 지문인데 여러분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추가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요. 6번 문제 지금 잘 보세요. 6번 문제 제가 좀 확대를 해드렸죠. 자, 이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토플에서 써먹던 유형이에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약간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본문에 1, 2, 3, 4라고 이렇게 이 사각형 괄호 있잖아요. 요거를 해놓은 부분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1, 2, 3, 4 중에 요런 말을 갖다가 어디다 넣었을 때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1번이 있죠. 본문이. 여기 2번이 있죠. 그리고 3번이 있죠. 4번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이 말을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뭐 문맥을 읽을 수 있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맥을 잘 못 읽고 그 스킬식 있죠. 글을 전부 다 안 읽고 일부분만 뽑아내서 읽는 방식.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피를 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도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뭐예요? 더블이 아닌데요? 잘 보세요. 이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뭘까요? 트리플입니다. 잘 보세요. 프레스 릴리즈는 일종의 기사 같은 거고요. 이메일 그리고 리시트. 요 3가지 지문의 컨비네이션. 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기존에 나오던 더블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다만 컨비네이션이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읽느냐,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읽느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읽느냐,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블 문제 있죠? 연계 문제가 한 문제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 2문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공개된 ETS 샘플도
보시면 두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저도 그래서 두 문제로 연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준비했었던 네 번째 문제랑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자, 네 번째 문제가 보면은 뭐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Expected amount of the refund. 환불을 받을 때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사실은 이거 공개하면서 여러분 풀게 만들고 문제 풀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제 강의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두 번째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인데 이메일이죠. 자, 이메일의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네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다. 그죠? 너네 온라인 물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however 셔츠가 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 환불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영수증도 같이 보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예상하는 그 환불되는 가격은 결국 뭐의 가격이죠? 셔츠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지문에 보면은 셔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셔츠 가격 얼마입니까? 자, 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재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제가 잘 알고 있죠. 신토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토익이라고 안 그러고 신토익 파트 7 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셔서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까지 하나 더. 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오늘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유형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바뀐 지문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점적으로 0단계에서만 보실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현행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여기 정리가 쭉 되어지고 있어요. 자, 뭐 파트 5 40문제, 파트 6 12문제, 파트 7은 이제 48문제가 등장을 했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변경 후에는요. 변화가 파트 5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또 봐야지 알겠지만 파트 5 문제가 새로 뭐 어떻게 바뀌었었다라는 그 샘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파트 5는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 30문제, 문항수가 30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문법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 6 문제를 한번 볼까요? 파트 6 문제는 오히려 문제수가 늘어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왜 제가 언급을 했느냐면 파트 5, 6를 다 합친 게 몇 문제다? 46문제. 근데 전에는 몇 문제였었죠? 그렇죠. 숫자 계산되시죠? 52문제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파트 7의 문제 숫자가? 그렇죠.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파트 7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파트 7 싱글 패스지 같은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싱글 패스지에서 전에는 몇 지문이 나왔었나요? 잘 볼까요? 여기에 9지문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냥 9지문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2지문짜리 3개, 예? 3지문짜리 3개, 4지문, 3지문, 2지문이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문제짜리 3지문, 말을 잘못했어요. 3문제짜리 3지문, 그리고 4문제짜리 2지문 이렇게 나왔었어요. 5문제짜리도 하나 있었죠. 요런 게 되게 길어서 여러분은 이제 혼란스럽게 했었었는데 요렇게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파트 7 싱글에서 10지문이 나왔어요. 한 지문 더 늘어났고요. 문제 숫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는요. 몇 문제짜리가 몇 개나 나오나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싱글 패스지. 자, 싱글 패스지가 10지문 29문항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자, 한 지문당 두 문제에서 4문제가 한 지문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다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14, 271, 433 그리고 352 뭘까요? 축구 포메이션 아닙니까? 축구 포메이션 같죠? 352, 433
축구 포메이션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총 29문제라 그랬고요. 그리고 10개의 지문이 싱글 패스지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2개짜리 지문, 문제 2개짜리 지문, 문제 3개짜리 지문, 문제 4개짜리 지문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걔를 경우의 수로 조합을 해보면 2문제짜리 5개, 3문제짜리 1개, 그리고 4문제짜리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얘네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433하고 352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433보다는 35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 숫자를 늘리지 않았어요. RC가 총 100문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RC를 정과 비슷한 속도로 풀게끔 만들려고 한다라면 긴 지문을 갖다가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토익에서는 자, 4문제짜리, 그죠? 그리고 5문제짜리, 요게 이제 좀 긴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4문제짜리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2문제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5문제짜리가 1문제, 그리고 더블 패스지에 5문제짜리가 그렇죠, 4지문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더블 패스지가 어떻게 바뀌었죠? 더블 패스지, 트리플 패스지 다 합쳐져서 25문제가 됐죠. 그래서 5문제짜리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럼 4문제짜리를 433으로 만들어서 하나 더 늘려버리면 학습자 입장에서 긴 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부담스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인데 뭐 433이 될 수도 있어요. 352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예상이에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더블 패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그죠? 트리플 패스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말로만 하지 말고요. 현기증 나요, 선생님. 좀 실제 예를 보여주세요. 예, 실제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바뀌었는지 좀 같이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참고로 제가 이제 제작한 자료거든요. 독점적으로 제작한 자료라서 혹시나 여기 뭐 계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거 뺏겨가지고 자료를 만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일단 싱글 패스지의 짧은 지문에서 큰 변화라고 하나 할 수 있는 게 텍스트 메시지가 나왔어요. 텍스트 메시지가 전에도 안 나왔던 건 아닌데요. 텍스트 메시지가 전에 나왔던 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마트